안녕하세요. 한스라트 FC의 한코코입니다. 제가 오늘은 퓨론 V6 차세대 모델인 퓨론 V6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도 정식 발매가 되었고요. 제일 높은 프로 등급이 현재 12만원대 최저가로 찾아보실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V6 플러스 모델은요, EPL에서 착용 중인 선수들로는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선수, 그리고 맨시티의 라임 스털링, 그리고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 선수와 그리고 발로건 선수,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선수, 그리고 토트넘의 은돔벨레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이 되게 재미있는 게, 현재 뉴발란스의 퓨론 사일로 같은 경우는 EPL에서는 흑인 선수들 위주로 신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또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탑급 스트라이커인 사디오 마네 선수의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라임 스털링 선수는 정식으로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뉴발란스에서 정말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거든요. 라임 스털링의 퓨론 V6 플러스 모델 경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세대 제품에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서 아디다스에서의 그런 플러스 등급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등급의 형태가 아닌 차세대 모델의 개념으로 뉴발란스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는 약 1년 주기로는 약간의 변화를 주는 그런 형태로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2년 주기로만 새로운 형태의 축구화를 출시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처럼 뉴발란스에서도 약 1년 주기로 그렇게 약간의 변경돼서 보완돼서 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뉴발란스는 그럼 어떤 부분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퍼의 패턴과 이 발목 카라의 디자인이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어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뉴발란스에서는 최신 알고리즘 향상 기능인 데이터2 디자인 기술을 사용해서 V6 모델보다 스마트해진 핏 웨이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V6 모델보다 어퍼의 내구성과 그리고 발에 더 잘 맞춰 편안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감을 더욱 늘려주는 그런 어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시된 V6 플러스 모델의 어퍼를 보게 되면은 약간 이 직조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퓨론 V6 어퍼를 보시면 이렇게 어퍼 외부로 굴곡이 들어가 있는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볼 터치감과 충격 흡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터치가 많이 될 수 있는 토박스 위주가 두툼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패스, 인사이드 터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등 부분, 이 패턴이 조금 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직관적인 패스, 슈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프론트 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제작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차세대 제품인 V6 플러스 모델에서는 이런 패턴이 좀 더 심플하게 제작이 된 것을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도움은 주지만 그래도 V6 모델보다는 굉장히 얇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최근 출시되는 니트 축구화들이 굉장히 얇게 출시되고 있는 거에서 영향을 받아 그렇게 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변화는 바로 이 TPU 코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하단 부분 쪽은 빛이 반사가 되는데, 이 상단 부분 쪽은 이렇게 크게 반사되는 부분이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니트의 내구성을 올리면서도 반발력, 볼 터치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잘 쓸리는 밑부분을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서 내구성을 한층 더 올린 제품이었어요. 상단 부분에는 코팅을 빼면서 좀 더 직관적인 니트의 터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V6 플러스 모델에서는 TPU 코팅이 결국엔 어퍼 전체를 다 감쌌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내구성과 이런 TPU의 탄성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부분일 수 있으나 축구화 끈 부분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봉선을 따라서 이렇게 뒤쪽으로 흐르는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V6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 축구화 끈 부분도 결국엔 일체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라인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좀 더 앞쪽에서 더 낮게 시작해서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 카라 부분도 보시면은 이중 니트로 되어 있어서 다른 어퍼 부위보다는 발등 부분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편이긴 하지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는 약간 뻣뻣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었거든요. 좀 신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체감을 잘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이 발등 부분도 니트 직조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봐도 부드러워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V6보다 신기 편하면서도 일체감을 높인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발목 카라 부분인데요.
기존의 제품은 일반적인 발목 카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V6 플러스로 가면서 니트 부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쪽 부분에 로고가 달린 니트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을 손잡이로 사용해서 착용하고 신고 벗을 때도 편리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뉴발란스에서는 양말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 안감이 V6 모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경량 합성 스웨이드 안감을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 경기에서는 그 잔디에 물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뛰기만 해도 축구화가 대부분 다 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격동적으로 뛰다 보면은 이제 젖은 상태에서 발에 땀이 나기 시작해 축구화가 더 젖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뉴발란스에서는 발이 다 젖는 그 상황에서도 플레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안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인솔이나 아웃솔 부분은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네, 제가 찾아본 변경된 부분들은 이 정도였어요. 혹시 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디오 마네 선수와 라임 스털링 선수는 다르게 된 제품을 착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디오 마네 선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디오 마네 선수의 실착 사진을 보면은 V6 플러스 모델이라기보다는 V6와 거의 동일한 모델로 보여지거든요. 발목 카라가 V6와 동일한 그런 일자형의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는 발목 카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쪽을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재봉선 라인이 V6와 더 흡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V6 플러스 모델보다 위쪽 여백이 적은 것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사디오 마네 선수가 V6를 신고 있구나 라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인사이드 위쪽 부분이었습니다. 발등 옆쪽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V6의 경우는 이 TPU 코팅이 아래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위쪽의 경우는 외부 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디오 마네 선수의 축구화를 보시면은 축구화의 흙이 이 위쪽에만 묻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디오 마네 선수는 기존 퓨런 V6 모델을 착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는데 인사이드 쪽 패턴도 보시면은 V6 플러스 패턴의 그런 심플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라인이 아닌 V6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사진상으로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퓨런 V4 때부터 굉장히 한 축구화를 오래 신는 거를 좋아하는 사디오 마네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부분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라임 스털링 선수인데요. 라임 스털링 선수는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 이하면은 2020년 6월부로 나이키와의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팬텀을 착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새로운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착용했던 브랜드사의 제품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새로운 계약을 찾지 못하면 블랙 축구화를 신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임 스털링 선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팬텀을 착용을 해오다가 최근에 라임 스털링 선수가 흰색 축구화를 착용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뉴발란스에서도 라임 스털링 선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팔 벗고 지금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졌어요. 이 모델을 찾게 됐는데 BC 부츠 UK라는 곳에서 라임 스털링이 실착했던 그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제품은 스털링만을 위한 퓨론 V6 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화이트 골드로 된 그 제품은 어퍼상에 뉴발란스의 로고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힐컵 뒤쪽 부분 새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힐컵 뒤쪽에는 라임 스털링이라는 금색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축구화 이름은 윙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라임 스털링의 족형에 맞게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축구화를 출시해 라임 스털링에게 제공해줬습니다. 뉴발란스가 얼마나 라임 스털링 선수를 이렇게 데려오고 싶어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도 퓨어론 V6 플러스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퍼 전체를 보시면은 TPU 코팅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힐컵 뒤쪽으로는 코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때가 많이 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과연 라임 스털링은 전 뉴발란스와 전속 계약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퓨런 V6 플러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현재 한 12만원 정도예요.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고요. 하지만 FG 모델의 경우 스터드가 블레이드 형태라서 관리가 잘 된 인조잔디에서 착용을 하셔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이 조금 아쉬운 그런 제품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